우리 아이가 모차르트처럼 셰익스피어처럼 자신의 재능의 두각을 정확히 나타내주면 좋은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부모의 고민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건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세계적으로 세계에 한두 명 나오는 천재가 우리 집에 태어나지 않은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특별하지도 않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선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좋아하게 되셨나요?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어린 시절 우연히 먹은 음식이 나의 평생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TV에서 보고 찾아간 맛집이 좋아하는 음식점이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먹어본 음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일을 잘 몰라요. 초등학생은 당연하고 심지어는 고등학생, 대학생도 어떤 직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희망 직업을 고르게 돼요. 그래서 부모의 기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세계상에 아주 많은 직업, 세계적으로는 한 3만 2천 개 정도 있다고 하고 한국에도 약 1만 7천 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은 그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아는 100개에서 200개 상태 그 정도에서 일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령대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초등학교 때는 말 그대로 다양한 체험이 키워드입니다. 미술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수방사나 경찰서도 가보고 키자니아나 자벌드 같은 것도 가보고 휴일에 부모님들의 직장에 데려가서 하는 일을 설명해 주거나 시설을 돌아보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내 감정이, 기호가, 재능이 어떤지 스스로 발견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직업과 나에 대해 잘 알아야 좋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쌓아갈 때 기억해야 할 속담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들어보셨죠? 아이들의 경험이 구슬에서 흩어지지 않고 예쁜 목걸이가 되려면 탐색하고 머릿속에 재구성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자료를 조사하거나 또는 가면서 체험 노트를 만들어서 알게 된 것들을 적으면서 보거나 다녀와서 느낌과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학교 때는 보다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관심 있는 분야나 직업을 몇 가지 정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쓴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선호하는 직업별로 각 5명 정도의 직업인과 인터뷰를 해보면 좀 더 실질적인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미리 이메일로 질문을 요청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가능한 곳이 있다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직업 현장에 가서 2~3시간 정도, 혹시 상황이 된다면 반나절가량이라도 머물러 볼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진로는 중학교 3학년 말까지 생각했던 몇 가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 3학년 말쯤 정확하게 1가지나 2가지 또는 정확한 방향을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대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많은 대학은 고등학교 시절의 생활기록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니 중3 정도까지 결정하고 고등학교 시절 동안 관련된 동아리나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록을 쌓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연아는 7살 때부터 피겨를 시작했고 박세리는 초등학교 때 육상으로 스포츠에 입문해서 13살에 골프를 시작했다는데 우리 아이는 뭘 할지 아직 결정도 못했으니 이렇게 걱정해 보셨어요? 진로는 일찍 결정할수록 좋을까요? 방송이나 신문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실제로 축구, 골프, 야구 등 각종 스포츠 선수를 꿈꾸다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음악도 무용도 어릴 때부터 부모가 너의 길이야 하고 말해줬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부상이나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하고 그만두는 친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친구들이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더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너무 어릴 때 진로를 결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서서히 경험을 쌓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을 쌓아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려는 시기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사례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잘하는 게 뚜렷하지 않을 때 생각해 볼 방법인데요. 이럴 때는 적당히 잘하는 것과 적당히 잘하는 것을 더해보는 것입니다.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보다 그림을 좀 잘 그렸어요. 그런데 그걸 전공을 하려고 보니까 예술가가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뭘 하지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이 사람이 웃기는 농담을 잘했어요. 그래서 개그맨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개그맨이 될 만큼 웃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평범한 대학에 가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은행과 통신회사에 근무했습니다. 뭐 그닥 뛰어난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38살이 되던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둡니다. 뭘 해서 먹고 살까 고민하던 그는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회사원들의 일상을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해서 풍자하는 만화를 그립니다. 만화 제목이 딜버트였는데요. 이 만화는 65개국 2,000개의 신문에 연재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공학이나 법학학위를 가진 사람이 경영학을 공부한다면, 일본어나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 컴퓨터를 공부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색깔과 지식으로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대학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 전공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재능을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옆집 아이가 공부 잘해서 저 집 부모 너무 좋겠다 하시겠지만 사실 커서도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만 우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집 아이는 예의 바르고 부모 말씀 잘 들어서 너무 좋겠다 하지만 우유부단하고 자기 앞가림도 흐리멍텅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다울 때 그 가치가 빛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세상에 잘 비출 수 있어요. 부족하고 미성숙한 부분은 부모가 도와주고 격려해야 할 부분이지 아이를 야단쳐서 뜯어 고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녀 스스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주는 부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